소변이 급해서 저랬다는 겁니까? 네, 이게 이제 배송업체 측에 이 여성들이 문의를 한 거예요. 도대체 저 남자가 저렇게 다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 업체의 직원은 아니고 예. 그 업체에서도 이제 배송을 개인에게 좀 위탁해서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 거 있죠. 자가용을 가지고도. 맞습니다. 근데 그 위탁한 사람은 사실은 이 남성이 아니었고 이 남성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아내를 돕겠다고 따라갔던 남편인 겁니다. 저 남성은. 아이고야. 그런데 그 남성에게 이제 이 아내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왜 그러고 다녔어 당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소변이 급해서 바지를 내렸는데 손에 박스가 있었기 때문에 1층에 가서 이 볼일을 봤다. 근데 손에 박스가 있는데 바지를 어떻게 내렸죠? 뭐가 좀 되게 이상해요 말이 다. 진짜 저 사파대로라면 저기 걸어 다니기가 참 애매할 텐데. 아니 저렇게 그런 상태에서 바지는 밑에 걸치고 1층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일까요? 도저히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상상하기가 좀 싫은데. 승현님. 네네. 승현님, 그러니까 노상방뇨를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뭐 100번 양보해서 급하면은 일단 뭐 할 수는 있다고 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거를 벗은 채로 복도를 돌아다닐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노상방뇨라 그러잖아요. 그럼 노상이어야 되잖아요. 7층, 8층의 아파트에 있는 실내 공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인간이 갖고 있는 정말 급한 사정이 있을 때 숨어서 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것도 경범죄 처벌법 받는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됐을 때 부끄럽고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어떤 엄밀한 곳에서 하는 게 맞지. 그 7층, 8층에서 노상방뇨를 하기 위해서 바지를 벗고 7층, 8층을 돌아다녔다? 그러면 도저히 상상하기도 싫은데 노상방뇨를 어떻게 하는 거죠? 저 이야기는 핑계이고 분명히 자기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부인이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남편이 새벽에 같이 이제 도와주느라고 나와서 저러다가 딱 저게 들통이 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부인분이 엄청 충격받으셨겠어요. 저 얘기 저거 보고. 믿기지 않겠죠. 아니면은 뭐 저는 이제 개인사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추측해 보는 겁니다. 뭐 부인은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뭐 가정사는 모르겠고 이 사람이 한 행동만 보면 딱 노출증 환자의 증상이거든요. 또 시간이 깜깜한 새벽이잖아요. 그리고 이 노출증이 굉장히 중증으로 치달으면 본인의 의지로 그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내가 옷을 벗고 싶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 손에 박스가 있던지 어디에 부인이 있던지 애들이 있던지 그 순간을 제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팩트만 보고 추측할 때는 노출증 증상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도 이런 좀 이해가 안 간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역시나 관리사무소도 이게 소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네, 해명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이제 소변이 급해서 그런데 박스를 들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1층으로 내려가려고 했다라고 했었는데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CCTV를 다시 돌려보니까 거짓 해명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1층에 들르지 않고 바로 지하 2층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탑차가 아니라 자가용 타고 왔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으로 갔을 거다. 이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양 변호사님, 이게 보통 딱 생각나는 게 공연 음란일 것 같은데 음란하긴 했지만 공연은 안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연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여러 사람이 그걸 보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공연음란죄는 사회적 법이게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누군가 개인이 그걸 봐서 기분이 나빠야 공연음란죄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흔히 하는 말로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일이다라고 했을 때 공연음란죄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볼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공연음란죄 적용은 가능하고요. 다만 혹시 이게 뭐 어떤 성적인 부끄러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기분 나쁘다라는 정도에 그친다라면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상방뇨 같은 경우에도 노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경범죄 처벌법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다 노출죄로. 그렇군요. 승현님, 근데 이 장면을 딱 포착할 수 있었던 거는 저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분이 개인적으로 문 위에다가 달아놓은 그 CCTV가 있었기 때문에 저걸 딱 잡은 거였잖아요. 네네. 요즘 세상엔 필요할 것 같아요, 저거. 그럼요. 사실
이게 좀 국가가 개인의 안전을 지켜야 하고 그 개인들의 어떤 삶을 지탱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어떤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CCTV를 달아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좀 죄송스럽지만 1인 가구에서는 좀 저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설치하고 요새 벨을 누르면 안에 있는 목소리까지 변조할 수 있어요. 그래 남성 목소리가 나와서 이게 놓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예. 참 슬프고 참 답답하고 참 좀 아이러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바느직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인의 어떤 안전을 개인 스스로 잘 지키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